꼼꼼하게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 중개하는 당신의 공인중개사 도울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토지를 매수하시기 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었던 것들 때문에 매수 후에 많은 경험 비용을 들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만일 토지를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계약 전에 꼭 챙겨보셔야 되는 영상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특히 토지의 초심자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부동산의 꽃은 토지라고 하는데 그만큼 토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자칫 잘못 접근하시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접근하셔야 되는지를 오늘 이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휴가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상당히 좋아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사무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을 휴가다 생각하고서 그렇게 큰 일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하면서 보내고 있어서 이 영상을 올리는 텀도 조금 길어졌던 것 같은데요.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 멀리 떠날 수 없는 이 시점에 익숙한 곳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여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여행들을 한번 떠나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그림은 세종시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인근에 2021년도 올해 거래된 토지의 평단가입니다. 비슷비슷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평단가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왜 토지들은 비슷한 이웃에 있는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가 형성이 다르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토지를 구매하신 분들은 그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 토지들을 왜 구매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풀어내야 될 숙제가 많을수록 평당 가격이 낮아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입니다. 즉, 이 토지가 평당 가격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풀어내야 될 어떤 숙제들이 많은 것이고, 만일 지가가 상당히 높이 형성되어 있다면 나 대신 누군가 이미 숙제를 많이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세상에 머리 쓰지 않고 쉽게 편하게 살면 좋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토지를 찾으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싸고 좋은 토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싸고 좋은 토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싸고 좋은 토지는 없다. 싼 만큼의 어떤 가치를 하는 것이고 비싸면 비싼 만큼의 가치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서 가장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가격에 내가 사용할 용도로 땅을 구매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시는 시각을 먼저 가지시고 출발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토지의 초심자들이 실수하시는 가장 큰 부분들은 토지의 평당값만 가지고서 싼 토지를 구매하시고 나서 나중에 낭패를 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싸다는 것은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은 것인데 내가 풀지를 못하는 숙제를 안고서 평생 시간과 돈을 낭비하실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풀 수 있는 능력의 한계는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평단가가 좀 높더라도 내 능력에 맞는 물건을 매수하시는 것이 초보자들이 실수를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아이들과 수학을 해왔던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수학을 풀어내는 데는 단계가 있습니다. 즉 기본적인 연산이 안 되는 친구가 미적분을 풀 수 없는 것처럼 토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각 단계별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에게 맞는 기본적인 문제집을 고르셔야지 욕심에
덜컥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미적분책을 골랐다. 그러면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늘 고객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현재는 내가 매수자이지만 세월이 흘러서 내가 매도자가 되었을 때도 그 땅이 팔릴 땅인가를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이렇게 땅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형지 싸고 좋은 땅을 좀 소개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원형지라는 것은 손을 안 탄 땅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땅은 이제까지 손을 타지 않았을까? 그 땅에 풀어야 할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사람들은 고수들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땅은 손을 안 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내가 산 땅이 혹시 만일 고수를 만나야지만 다시 대파할 수 있는 땅이라면 그런 고수들을 다시 만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수들은 많지 않고 대개 내가 원형지에 싸고 넓은 땅을 만약에 매입을 하셨다면 그 넓은 땅을 매수하실 분들은 사실은 개발업을 하시는 분들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그 땅을 구입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가 농사를 크게 질 용이 아니라면 그런 땅들은 초심자들은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않으시는 것들이 정신건강에 좋으실 것입니다. 토지를 계약을 하시고 그리고 잔금을 치시고 등기를 이전해서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까지는 서류상의 문제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적당히 토지 가격을 깎음으로써 내가 토지를 잘 샀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기쁜 나머지 나는 토지 매입에 기쁨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잔금을 치르고 등기 이전을 하고서 내가 만약에 내 목적에 맞게 막상 개발 행위를 하려다 보니까 허가가 힘들다거나 아니면 허가는 나는데 그 땅을 내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다 봤을 때 토목공사비가 더 드는 경우, 즉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하는 문제와 실질적으로 내가 개발 행위로 손을 대는 부분들은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토지를 접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는 얘기냐라는 얘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인 분들이 토지를 매입하시는 목적은 농사를 지시려고 그 땅을 사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농민분들이 아닌 이상 보편적으로 투자용이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그 토지를 사실 텐데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그 목적행위인 택지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택지용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되팔 때 택지용으로 되팔게 되는 용도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내가 산 이 땅이 택지 조건에 맞는지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눈에 좋게 보인다고 무조건 다 택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디를 지나다니다가 정말 산세도 좋고 여기에 집을 짓고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곳은 택지로 맞다라고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서 그곳이 과연 택지로서 적합할 것인지를 꼭 확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길이 있다고 다 건축이 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거기에 택지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되는데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 경치 좋은 곳에 과연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가능하긴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토지를 매입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건데요. 비용적인 부분들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토지 가격이 싼 건 이미 내가 풀어내야 될 숙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미 토지 가격이 비싼 부분들은 그 숙제들을 그것들을 풀 수 있는 전문가들이 이미 다 풀어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택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토목공사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 토목공사를 하는 비용들이 땅의 모양이나 위치나 상태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토지들은 많은 비용을 들지 않고도 어떤 그 기본적인 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야지만
택지로서의 가치가 있는 그런 토지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으시다면 되도록이면 원형지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에게 맡기시고 조금 비용을 들이시더라도 어느 정도의 어떤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 땅도 바라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토지도 아파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도 아파트를 내가 맨 처음에 분양을 받고 일정 부분 내가 살지 않더라도 전매를 통해서 수익을 보시는 것처럼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원형지가 아니라도 일정 부분의 개발 행위가 되어 있는 땅도 그 지역의 여건이나 개발 협력을 받고 있다면 그런 땅들도 토지의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에 시세 차익을 보기도 쉽고, 만일 내가 사용한다면 이미 충분한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쓰기 요기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가 크게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의 토지를 매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을 못 하셨을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외지인 분들이 어떤 지역에 토지를 사셨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그 부분들을 해결을 해서 건축 허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건축 회기를 얻었다고 실제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적으로 이 부분은 건축 허가를 득했어와 내가 거기다가 어떤 건축을 시행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들이 민원의 발생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토지를 가지시고 계신 분들이 협조가 원활히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외지인 분들이 어떤 지역의 시골에 집을 졌을 때는 어떤 길들을 지나다니게 될 텐데, 물론 그것이 도로인 국가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집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재들을 날려야 될 것이고, 만약에 성토를 해야 된다면 트럭도 뭐 15톤, 25톤 차량이 들락날락 할 것인데, 이 부분들을 지역민들은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거나 내가 친분이 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맨 처음에 토목공사부터 난항을 겪으실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인 경우 같은 경우들이 시골에는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건축 허가만 득해놓고서 실제적으로 건축을 시행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골치가 아프시고 머리 아픈 일들이 많으셔서 10년을 집을 지면 늙는다는 말들이 괜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같은 경우는 특히 사도이긴 하지만 그 사도에 놓여있는 경계석이나 아니면 옹벽, 그 다음에 조경수 같은 경우들은 개인적인 어떤 그 소유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주변에 있으신 분들이 그것을 동의해 주지 않으면 내가 건축 허가를 득했다고 하더라도 쉽게 토목공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지 않고 덜컥 나는 내가 원하는 땅을 사서 개발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잘못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토지의 초보자분들에게 너무 겁을 많이 드리는 것은 아닐까 생각도 해보는데요. 결론적으로 농림지역의 임야를 사놓으시고 너무 희망회로를 돌리지 마시라고, 개발 제한 구역의 땅이 쉽게 개발될 것이라고 스스로 체면을 걸지 마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의 어떤 절대 농지를 반듯한 땅이 좋아 보여서 덜컥 계약을 하지 마시고, 길이 있다고 건축이 다 난다고 판단하시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십니다. 숙제가 많을수록 잘못 지불된 돈은 생각보다 회수가 어렵습니다. 내가 풀지 못하는 숙제를 가지는 땅을 덜컥 사지 마시고, 내 수준에 맞는, 내 능력에 맞는 토지를 비용을 좀 들이시더라도 사시는 것이 여러 가지 목적의 집가 형성이나 아니면 내가 쓰는 목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니까 잘 고려하시고, 판단이 안 쓰시면 전문가들을 찾아서 상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떠셨나요?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보긴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토지에 접근하시는 초심자분들한테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자세한 긴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 사무소로 들려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실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